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발짝 미술 작품에 다가서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미술 비평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미술 비평이 무엇이었죠? 네, 미술 비평이란 미술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여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과 글로써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술 비평의 4단계를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 마음 열기는 작품을 처음 보고 드는 느낌이나 생각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품 비평 두 번째, 자세히 보기에서는 작품 전체와 부분, 그리고 등장인물, 배경, 소재, 재료, 작가, 제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가의 마음 헤아리기에서는요, 작가의 관점에서 작가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생각하고 판단하기 단계에서는 작품에서 새로운 점이나 마음에 드는 점 등을 찾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선택하여 작가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학기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랑 조금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서 1학기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공부할 내용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선택해서 작가에게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선택하는 법, 좋아하는 작가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를 만들려면요, 일단 좋아하려면 뭘 좀 알아야 좋아하겠죠. 좋아하는 작가를 만들기 위해서 책이나 전시회 등을 통해서 많은 작가를 만나고 또 그 그림이 좋다, 그 작품이 좋다 하면은 그 작가에 대해서 점점 알아보면서 이 사람 마음에 든다. 다른 작품도 너무 좋다. 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도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작가를 왜 좋아해야 돼요? 저는 좋아하는 작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께 왜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좋은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이 생긴다면 이제 여러분의 눈이 미술 전체, 미술 세계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 작가를 탐색하기 위한 방법들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서관의 십진분류법 예술 부분 책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만화로 보는 교과서 인물 이렇게 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화가라고 직업이 되어 있는 인물을 클릭하면은 그 인물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구글 아트앤컬처 사이트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화가의 그림들을 집 안에서도 굉장히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고 오늘 또 이제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이버에 그냥 화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미술작품 컨텐츠 검색이라는 탭이 뜨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름난 작가들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림들을 살펴보면은 한 번씩 봤던 그림이 하나씩은 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클림트 작가를 클릭을 했는데 여기에 클림트 작가의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뜨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서점 홈페이지를 선생님이 보여드렸는데요. 어린이 미술사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조금 읽기 쉬운 단어로 풀어서 설명이 된 어린이 미술사 책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서양 미술이 아니어도 한국 미술도 참 좋은 작품들 많잖아요. 한국 미술도 있고 서양 미술도 있고 아니면은 두 분야를 같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책으로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방학 안 했으니까 도서관을 혹시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희는 도서관 문 닫았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전자도서관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예시작품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칸딘스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칸딘스키 작가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작품 감상하기를 누르면 이제 이 작품 좋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뜨겠죠. 이 작품은 이제 황적청, 그러니까 노랑, 빨강, 파랑이에요. 작품 이름이 모나리자도 아니고 노랑, 빨강, 파랑이라니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바실리 칸딘스키라는 작가가 이제 추상화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는 만큼 제목도 굉장히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의 제목은 불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불새라고 혹시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불새를 정말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생각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한 거라서 꼭 이게 불새로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작품을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만 그리다가 내 마음의 세계를 표현했다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겠고요. 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코로나가 괜찮다면 뭐 이런 전시회를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가기 어려운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을 정했다, 뭐 좋아하는 작가를 정했다 하면은 이제 작품 감상 활동지 뭐 이런 질문들에 한번 답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작품에서 사용한 선, 형, 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또 작가에게 편지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면은 편지를 쓰기 전에 좋은 활동이 되겠죠.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작품이 재미가 있나요? 흥미가 있나요? 만약에 이런 작품을 보면 어떨까요? 자, 이 작품은 지금 왼쪽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 작품의 영감을 받아서 그린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 작가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노는 아이들이라는 작품을 같이 봤었잖아요. 이 노는 아이들을 그린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노는 아이들과 모나리자를 같이 놓고 보니까 이 작가의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을 원래 아는데 이게 이렇게 새롭게 표현된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칸딘스키의 작품을 봤다면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게 유명한 작품이라는 게 흥미로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선과 그냥 뭐 네모, 막 동그라미, 곡선 이런 것들만 있는데도 굉장히 작품이 좀 화려하고 그런 것들도 흥미로울 수가 있겠고요. 네. 그 두 번째, 작품에서 사용한 선, 형, 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뭐 선이 어떠하다, 뭐 형태가 뭐 어떠하다, 색깔이 어떠하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 형, 색에만 대답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조형 요소, 뭐 질감이나 양감 같은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감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난다면 뭐 이런 복슬복슬한 옷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림을 물감으로 그렸다 라고 하면 이 작품은 이제 고흐의 작품인데요. 고흐의 작품을 이렇게 실제로 본다면, 아니면 확대해서 본다면 이렇게 유화 물감의 질감이 또 잘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선생님, 양감도 모르겠고 선형색도 모르겠고 질감도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형 원리, 대비, 대칭, 강조, 반복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보테로의 노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렇게 초록의 잔디와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런 것들이 서로 대비된다,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대비되기 때문이거든요. 대비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지
강다현 학생의 예시 작품이에요. 칸딘스키 화가님께라고 써 있는데, 지금 왼쪽에 두 개는 편지 봉투, 편지를 썼으면 봉투에 넣어야 되잖아요. 편지 봉투에 앞면과 뒷면이 차례대로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편지가 본격적으로 써 있는데요. 잘 안 보여서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네, 바실리 칸딘스키 화가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화가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저는 화가님께서 왜 추상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작품만 본 게 아니라 한번 찾아봤나 봐요, 이 친구는. 화가님의 그림을 보고 색채와 선, 도형 등 추상적인 요소로만 충분히 멋진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사람 모양을 그리지 않아도, 꼭 물건의 모양을 그대로 그리지 않아도 멋있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악기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독특한 음색이 있듯이 화가님의 그림을 보면 음악의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이 학생은 그림을 봤는데 음악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네, 멋있는 표현이네요. 저도 화가님처럼 특별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강다현 올림. 이렇게 편지가 맞춰졌는데요. 작품에서 이제 흥미로운 점이 이제 뭐 악기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하는 것처럼 음악의 아름다움이 느껴졌다라는 게 이 학생이 느낀 작품에서의 흥미로운 점이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나타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 형, 색 뭐 이런 이야기는 많지가 않아가지고 멋진 그림이 됐다라는 멘트는 있지만 선이 어떠하다, 형이 어떠하다, 색이 어떠하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독특한 음색이 있는 것처럼 음악의 아름다움이 느껴진다라는 거는 조형 요소와 원리 중에서 이제 율동감, 작품에서 느껴지는 리듬감, 이게 음악이 아니라 그림에서도 리듬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 학생이 리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을 해서 쓴 편지를 하나 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의 편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것은 르네 마그리트의 신금입니다. 아마 이 작품으로 4단계 비평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기윤 학생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마그리트 작가님께, 작가님은 상상력이 참 풍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작은 유리잔에 구름을 넣고 그릴 상상을 하겠어요. 이 작품을 보고 솜사탕이 떠올라 먹고 싶었어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너무 신기해요. 다음에도 멋진 작품 보여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유리잔에 구름을 어떻게 넣을 생각을 했냐. 이게 이제 흥미로운 점이었죠. 네. 근데 이제 이 작품도 뭐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타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에도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표현한 것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멋진 작품 보여주세요. 이런 말들을 이제 이 작가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훈 학생이. 그래서 이렇게 짧게 써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좋아하는 미술 작가에게 편지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작품을 한번 잘 찾아보시고 만약에 찾을 때가 마땅치가 않다 하면은 미술 교과서를 이렇게 넘겨보다 보면은 학생 작품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작가 이름만 딱 써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작품들은 실제 작가들이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하나 골라서 그 작가에게 편지를 써보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